이번 영상은 볼나사 로봇의 도면 작성에 대하여 다루겠다. 도면은 가공업체와 품질, 생산 등 유관 부서에서 봤을 때 이해될 수 있는 공통적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수 기입법, 투상법, 공차 기입법 등 많은 규범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솔직히 그 규범들을 100% 맞게 지키는 설계 업체는 많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언어도 맞춤법도 안 지키고 약어를 쓰더라도 상호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잘못 작성된 도면일지라도 그동안 제작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일단 FM대로 도면 작성법을 제대로 배워서 도면의 맞춤법을 바로 잡기 바란다. 공차의 경우 설비업체에서 같은 용도의 부품을 제작하더라도 값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설비업체에서 IT 공차의 기준에 맞춰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거래하고 있는 가공업체 수준, 가공 비용, 조립 노하우가 합쳐져서 공차의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공품 도면 작성하기 전에 조립되는 부품들과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베이스 플레이트에는 LM 가이드와 서포트 유닛, 모터 BKT가 취부된다. 모두 로봇의 정밀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차 관리를 해줘야 한다. 즉 베이스 플레이트의 조립면이 정밀하게 가공돼야 한다는 말이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분석 후 도면 작성을 하였다. 정밀한 면은 평행도 0.02mm로 관리하였다. 도면 작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치수 기입이다. 이것도 방법이 있다. 모델링을 투영할 때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나타나는 삼각법으로 투영해라. 그리고 형상 정보가 많은 면을 정면도로 잡고 치수가 집중되도록 한다. 치수 기입은 가공업체에서 가공하기 용이하게 해야 한다. 가공할 때는 한 면을 기준으로 세팅 후 가공하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치수를 기입할 때도 한 면을 기준으로 작업하면 가공업체에서 고마워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탭, 홀끼리 분리하여 치수를 기입하면 가공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 무빙 테이블의 상면은 부하 중이 취부되고 하부면에 LM 블럭과 너트 BKT가 취부된다. 상하면 모두 정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무빙 테이블의 상하면에는 데이텀 기준 평행도 0.02mm를 적용하였다. 데이텀은 기준이 되는 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데이텀이 필요한 기아 공차로는 대표적으로 평행도, 직각도, 동심도 등이 있다. 도면상에서 데이텀의 위치는 특히 가공 기준, 측정 기준에 합당하도록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데이텀은 가능한 넓은 면에 위치해 있으면서 끼워 맞춤이나 정밀 조립되는 면으로 선정해야 한다. 모터 BKT는 모터와 베이스 플레이트 간 직각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터의 샤프트와 볼나사 샤프트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커플링이 미스 얼라인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모터 BKT에 조립되는 면의 데이텀 기준으로 직각도 0.03mm로 관리하였다. 여기서는 다듬질 기호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다듬질은 면이 얼마나 거친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보통 밀링 가공을 하면 가공의 흔적이 남는다. 밀링의 경우 아무리 잘 가공하더라도 보통 다듬질까지 맞출 수 있다. 상다듬질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마 공정이 추가돼야 한다. 그러면 비용이 올라간다. 다듬질은 비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공품의 용도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볼나사 로봇에 조립되는 가공품들은 보통 다듬질 수준만 맞추면 된다. 너트 BKT는 볼나사 너트와 무빙 테이블 간 직각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너트 BKT에 조립되는 면의 데이텀 기준으로 직각도 0.03mm를 적용하였다. 가공되는 부품은 정확한 치수로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치수에는 그 허용 범위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일일이 공차를 기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특별한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는 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차를 지정하는데 이를 보통 공차 또는 일반 공차라고 한다. 도면을 보면 맨 윗부분에 보통 공차표가 항상 배치되어 있다.